시청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내가 지금 공매도 금지게 되면서 조금 뭔가가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아니 하루 이틀 지나니 이게 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풀이를 잘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지. 해석을 잘못 안 하면 정말 힘든 시장이 올 거예요, 여러분. 뭐 시장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종목을 안 가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보고, 그 다음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업종, 꼭 우리가 봐야 될 그 다음 상황들을 한번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반도체 시장의 실적이 제일 좋았던 해가 우리한테는 제일 좋아요. 반도체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제일 좋아할 때가 몇 년도냐라고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이 제일 크거든요. 그다음 반도체 업황이 시장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제일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두 축이거든요. 얘들은 이제 큰 기둥이에요. 기둥에서 이제 가지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나무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큰 기둥이 언제가 가장 좋았냐 이게 보는 거예요. 그때가 몇 년도예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시장이 가장 중심이 됐던 연도는 몇 년도예요?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몇 년도일까요?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 제일 중요한 위치에 선정을 하고 있고, 그 반도체 시장의 실적이 가장 좋았을 때가 몇 년인가? 2017년, 18년도예요. 2017년과 2018년도가 실적이 제일 좋아서 주가가 제일 레벨업이 됐을 때예요. 이때가 언제냐? 2017년, 2018년 사이에요. 요 때거든요. 요 때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 종합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약 한 2500P를 잡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500P. 이때가 이제 가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랠리를 폈을 때예요. 2021년은 96,000원 찍었을 때 유동성이 좀 풍부하게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실질적으로 실적 베이스가 가장 성장했던 연도가 17년, 18년이에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가장 시장의 중심이 되었던 때가 이때예요. 뭐 코로나 때는 우리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유동성에 힘이 있었고, 근데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 종합지수가 가장 안정적으로 올라갈 때가 2500P가 2017년, 18년이에요. 우리가 지수를 보면 요때라는 거죠. 이거를 꼭 머릿속에 기억해봐요. 요때예요. 요때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제일 좋았을 때예요. 요때가 피크를 쳤을 때예요. 이게 몇 년도예요? 자,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봐봐요. 이 구간은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이렇게 쭉 주가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여기 뭐가 있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이 제일 좋았을 때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끌었을 때예요. 자, 이거 꼭 기억해봐요. 몇 년도? 빨리 적어봐요. 쓰고, 듣고, 보고. 세 가지. 쓰고, 보고, 듣고. 쓰고, 보고, 듣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빨리 줘봐. 쓰고, 보고, 듣고. 여기가 SK 하이닉스하고 반도체. 이 반도체 적으면 돼요. 여기가 반도체. 그 다음에 시장의 특징을 보자. 여기 반도체 시장을 끌었던 그때 한 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 돈의 성격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가 신용 물량이 11조였었어. 11조. 11조였었어요. 우리가 신용 물량이, 시장에 11조가 정도가 시장에 자금이 들어왔었어요. 이게 빚이 아닌, 그냥 안정적인 신용의 빚들이 한 11조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렇게 왜 빠졌어요? 이거 뭐가 있었어요, 여기가? 요 구간? 여기가 급하게 내려왔을 때가 뭐가 있었어요? 요걸 우리가 또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2018년, 19년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이건 뭐가 있었어요, 이때? 네, 기억 안 나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가 있었어? 무역전쟁이 있었죠? 무역전쟁이 있어갔잖아. 트럼프가 막 무역전쟁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막, 여기 막 급락이 나오고 막 그랬던 기억나죠? 요때가 이제, 우리나라는 그 무역전쟁에 있어서 그때 이런 속담이 있었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시장을 오래 참여하는 분들은 이때 무역 갈등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이제 미중, 강하게 무역전쟁을 일으키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뭐 있었어요? 요때가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2020년에 블랙스완, 코로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금융 시스템이 마비가 될 거죠. 그때 뭐냐, 이게 코로나, 셧다운이 된 거죠. 전 세계가 셧다운이 된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여기는 뭐가요?
유동성 장세라 그래. 유동성 장세라 그래. 유동성 장세. 예, 돈을 많이 풀어져 있었죠. 예, 유동성 장세. 그래서 우리가 신용 물량이 2020년부터 2021년 피크를 쳤을 때가 이 11조였던 신용 물량이 어디까지 올라왔냐라고 생각해봐요. 여기는 어디까지? 25조까지 올라왔어요. 25조. 신용 물량이 얼마요? 25조. 25조.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면 여기서 다시 한번 25조. 25조까지 빚이 14조까지 늘었어요. 뭐 엄청난 거죠. 예. 그러면서 뭐가 있었냐? 또 뭐가 있었어요? 예. 뭐가 있었어? 공매도 금지. 공매도 금지를 시켰었어요. 그죠? 예, 공매도 금지가 시켰어. 그래서 우리 동학개미운동, 동학개미들이 막 시장에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가장 유명했던 게 뭐예요? SNS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폭발적인 시장에 상황들을 만들어냈죠.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때 가장 많이 움직였던 업종이 뭔지 생각해봐요. 이때 가장 많이 움직였던 거? 이때 우리 코로나 때 우리 한번 돌아가 보자.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이 움직였는지를 생각해야 돼. 한번 생각해.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넬리가 쳤을 때 코로나 때 2020년부터 2022년 고점을 찍을 때까지 어느 종목들이 올라갔는지 어느 업종이 움직였었어요. 첫 번째 움직였던 건 뭐예요? 첫 번째 움직였던 게 뭐예요? 예. 한번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 보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였었어요?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뭐 있어? 예, 딱 생각해봐. 딱 나와야지. 그치. 제약바이오. 이 코로나 관련주 막 제약바이오가 팍 움직였잖아. 기억나죠? 이때 셀트리온 30만원 넘어갔을 때고, 그죠? 예, 바이오 관련주, 제약 관련주,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들,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게임주. 기억 안 나요? 그죠? 이거 생각해봐. 이걸 머릿속에 놓고 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강하게 움직였죠. 예. 그 다음에 자동차 군들도 움직였었고, 예, 그죠? 모든 업종이 골고루 올라왔어요. 그 중에서 주도주였던 게,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신고가를 쳤죠? 막 네이버 카카오도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게임 관련주도 또 급등했고, 백신 관련주도 급등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 골고루 움직였어요. 그죠? 이제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어때요? 뭐가 많이 일어났어요? 빚이 이제 쌓아가는 거죠. 예. 유동성이 풍부했던 데라 돈을 빌려가지고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딱 터졌어요. 예. 이제 어때요? 이제 뭐가 터졌어? 예. 미국의 금리. CPI, 물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통화량을 풀었던 거를 걷어내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났어요? 예. 긴축.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죠? 그게 언제냐? 2022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금리가 얼마만큼 올라갔어요? 많이 올랐죠? 5.5? 미국 같은 5.5, 우리나라는 3.5. 한 2% 정도 차이가 나요. 예, 금리 이 격차가.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요. 25조였던 그 돈이 지금 현재 25조였던 신용이 지금은 한 16조 정도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16조 정도 갖고 있어. 근데 생각해봐요. 지금 금리가 비싸요? 안 비싸요?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여기는 어때요? 유동성이라 금리가 그렇게 비싸진 않았었어요? 그죠? 돈을 언제든지 우리가 확보해서 시장에 들어왔다면 지금은 어때요? 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여러분 신용대출이라든지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자금을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요때는 어때요? 상황을 썼었어. 근데 이때도 공매도가 금지됐고 요때도 금지가 됐는데 이때 상황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상황과 지금 두 번째 후자 쪽의 상황은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야. 완전 다르잖아. 그죠? 돈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돈을 갖고 못 들어와. 왜냐면 레버리지를 못 사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못 쓰잖아 지금 여러분들. 그죠?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야 그때처럼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야지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공매도가 금지됐다 레버리지에 갖고 올라가니 이자가 비싸는 거야. 이자 대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와 지금은 달라.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 근데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큰 거야. 그죠? 근데 틀리잖아. 비싸잖아. 돈을 갖고 못 들어오잖아요. 이제는. 코로나 때와 다른 거야.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공매도 금지됐다?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제 앞으로. 왜 그러든 공매도가 죽어놨으면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 거는 절대 안 가요, 여러분. 예. 왜?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을 갖고 유동성을 만들어서 거품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 아니거든? 그죠?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가격이로는 무조건 수요와 공급이야. 근데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 돈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그죠? 뭐 부동산 영향도 있고,
첫 번째 부동산도 막 경매가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요. 그죠? 강남 집값 들어오고 막 경매가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집값이 좀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신용대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와 다른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완전 다른 게임이에요. 저번하고는 완전 달라. 그게 이제 매크로 변수라 그래요. 상황이 옛날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선택할 거는 공매도를 죽여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걸 큰 오산이라고. 옛날에 공매도를 죽였는데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돈을 들어와서 끌어올렸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거예요, 시장이. 여러분. 왜? 실적 나오는 돈만 간다고. 실적이나 조금 나오잖아요. 조금 실적이 안 나오거나 그러면 그냥 꼬꾸라져, 이제. 왜? 공매도를 못 치니까 매도를 쳐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가지고 있는 종목을 매도 쳐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보면, 달리 생각해보면, 잠시는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좋아. 제가 볼 땐 그래요. 맞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뀐 시장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은, 공매도를 죽여놨기 때문에, 야, 그냥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더 어려워진 거예요, 시장이. 왜? 실적 업황이 좋지 않은 거면 주가가 안 올라가. 유동성이 막혀있기 때문에. 옛날처럼은 유동성이 풍부했을 때는 너도 나도 올라가 버려. 왜? 신나니까. 돈이 언제든지 갖고 와서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유동성 장세야. 그게 지금은 이제 실적 장세로 바뀌는 거예요. 실적 없으면 못 가요. 업황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잘 봐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는 어떤 업종이 올라갈 거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코로나 업종 때 뭐가 올라갔고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업종이 올라갔는지 생각해 보라고.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그러면 어느 업종이 올라갔고 어느 업종이 떨어졌고 어느 업종이 수혜를 받고 어느 업종이 손해를 받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돼. 그 시점에서 이 종목이 가는 거야.